요새는 안전 안내 문자가 도착해도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비슷한 수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4차 대유행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보게 되는데 예. 그래도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겠지. 예. 그리고 18일부터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백신을 맞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도 크실 깁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 뭘 주의해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 32명인데 이게 뭐 주말 휴일 다 지나서 평일에 나온 숫자치고는 많아 보이진 않아서 말이죠.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32명이라는 숫자는 항상 수요일 날 되면 항상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부산은 계속 안정적인 숫자인 32명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23명 정도가 접촉자였고 나머지 9명은 감염을 조사 중인데요. 어제도 그 백신 접종은 39,000명, 거의 4만 명 가까운 분들이 완료를 하셔서 접종 완료자가 66.3%, 곧 70%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 신규 집단 감염 발생했지. 맞습니다. 연제구 목욕탕하고 강서구 사업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6일 확진자 판정받은 정상자가 연제구 목욕탕에서 방문을 해서 방문자 3명과 가족 3명이 감염이 됐고요. 강서구 사업체에서도 17일 날 직원 1명이 확진을 받아서 현재 직원 3명과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러한 목욕탕이나 이런 사업체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아직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다중이용시설 할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목욕장에서 이렇게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글쎄요, 지금 그 운동하고 나서 그 따로 샤워실 마련한 곳에서는 뭐 사우나는 못하지만 샤워까지는 이제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를 허용하는 이제 운동시설에서 네. 허용됐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예의는 샤워할 때도 가급적 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좀 샤워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크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말이 퍼지는 환경은 굉장히 이 감염이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완화가 되더라도 꼭 원칙적인 부분 서로에 대한 에티켓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부산은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33.8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리두기 1단계 기준 하루 34명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좀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규정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1단계 해당되는 상황은 맞지만 예. 아마 10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단계는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의 체제로 좀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그 확진자의 추세가 감소가 되더라도 중간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은 좀 적고요. 아마도 11월 달부터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다른 형태의 거리두기 단계를 실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하향될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도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분들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는 형태의 거리두기 하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다른 분들도 좀 기대하셔도 되겠다라는 좀 전망을 미리 해봅니다. 1, 2, 3,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부터 영어, 몇 명까지 이렇게 집합 제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그 혼용 부스터샷 허용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얀센 접종자에 대한 그 돌파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하기를 얀센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모더나와 얀센을 같이 합쳐진 혼용 그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얀센과 모더나를 같이 조합한
접종을 한 경우에는 항체가 76배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얀센으로 또 다시 접종했을 때는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예. 이런 혼용한 부스터샷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런 혼용 부스터샷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발표되면 우리나라도 도입될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이 그 발표가 굉장히 소규모의 숫자에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 추가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적극적으로 도입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얀센 그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예비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현역 이런 그렇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모더나를 또 맞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죠? 모더나를 아. 맞거나 또는 지금 미국에처럼 모더나와 얀센이 합쳐진 두 개가 조합되어 있는 그런 접종을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예. 아직도 얀센 접종자만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허용하고요.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에는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조차도 얀센 접종자만 대상군에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독감 백신 접종이 심장병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독감에 걸린 사람은 독감에 걸리지 않았을 때 비해서 그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6배나 높다. 그리고 독감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입원 치료를 받을 확률이 37% 낮다. 뭐 이런 발표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독감 자체가 우리가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으로 우리 몸 안에 혈전이라고 하죠. 피떡을 많이 만들고 혈압을 높이고 심장 내부의 손상을 높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자체가 심장이 조금이라도 나쁜 분한테는 훨씬 더 심한 어떤 손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독감 접종을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시기적절하게 잘 나왔고 독감 접종을 좀 망설이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 올해만큼은 꼭 독감 접종을 꼭 하시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1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죠.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소아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됐던 학생도 접종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 지인이 또 전화가 밤늦게 와서 자기 자녀가 이제 맞을 텐데 맞아야 될지 맞을지 늘 물어봐서 그 지인은 같이 사시는 분이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사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맞는 게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권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확진되었던 학생이나 또는 일반인조차도 사실은 석 달 뒤 또는 6개월 뒤에 추가로 또 감염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고 치료가 완치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석 달에서 6개월 뒤에는 접종을 다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FDA 권유 사항에서는 석 달 뒤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하고 있고 이런 접종을 했을 때 확진을 했던 분들도 훨씬 더 항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진과 여부에 상관없이 접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해도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까지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그 계란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아토피나 알레르기는 특별한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30분 이상 조금 충분히 대기했다가 귀가한다면 조금의 그 위험성이라도 감소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으로 이제 여성들이 월경 장애를 겪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월경 장애를 겪은 사례가 저도 제 외래로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오신 분들 꽤 있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영국의 경우에도 약 4,800만 건 중에
백신을 하고 난 뒤에 4만여 건이 월경 이상이 있다. 생출혈량이 늘거나 주기가 좀 변동이 있거나 또는 무월경이 좀 지속되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제 외래에 왔던 분들도 그런 똑같은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대부분은 4주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도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교수님 사실 이제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와서요. 그러면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증상이 경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한 증상이지만 이런 학생들로 집단 감염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100%꼭 맞아야 된다는 강조를 하기에는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분들 중에서 노령층이 있거나 할 때는 꼭 접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